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 건너갔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 남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우디 왕정의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손은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후폭풍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고 정정 불안 요소로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럼 만일 전쟁이 끝난다면 혹은 휴전을 한다면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좀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제 하마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하마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마스를 어떻게 순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유일하게 그 하마스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는 카타르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카타르만이 할 수 있다고 그 카타르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마스와 소통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카타르밖에 없거든요. 사우디는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우디는 그 할 마음도 없고, 따라서 지금 하마스 문제는 계속적으로 남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카타르가 그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건 카타르 외교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타르가요 강대국에 들려서 있잖아요. 사우디가 일단 바로 옆에서 사우디한테 치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UAE한테 엄청나게 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뒤에서 째려본다면 UAE는 노골적으로 막 꼬집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카타르의 생존 전략은 스위스입니다. 중동의 스위스가 되겠다. 스위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적성 국가들이 우리는 적성 국가도 없고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 간에 우리 카타르에서 본부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명 스위스처럼요. 그래서 하마스의 본부도 거기에 있는 거고 탈레반도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뒤에 든든하게 배경을 해주는 게 가능한 게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우다이다 공군 기지. 그러니까 그 카타르는 나름 자기 생존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협상을 카타르 도하에서 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또 중동 이런 평화 분위기, 하마스 전쟁 이전에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가요? 전쟁 이전의 분위기는 가기는 쉽지는 않죠. 지금 일단 일이 복잡하게 된 게요. 지금 미국도 중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도덕적인 힘은 없는 나라였는데 이번 하마스 사태로 미국이 완전히 지금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중동에서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미군이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많이 사라졌어요. 이라크에서도 들썩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스 전쟁,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의 중동엔 다시 지금 질서가 재편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도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저희가 작년 여름 가을까지만 해도 중동 평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사우디와 이란 얘기를 했는데 두 나라의 관계는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두 나라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우디가 굉장히 대범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수교도 하고, 그다음에 이란과는 이미 수교를 했고 이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 이란의 외교장관이었던 자리프 외교장관이 했던 말이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서구의 기업들과 아주 촘촘한 경제 관계를 엮었었더라면 미국이 제재를 함부로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하려는 거죠. 이란을 경제적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미국이 일단 제동을 걸었죠. 미국이 사우디 너희들이 이란에 투자를 하려면 그것도 역시 지금 제재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우디는 그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다고 봤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 거죠. 하마스가 튀어나오면서 지금 일이 복잡하게 돼버렸고, 이란도 사우디에 계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보이콧.
이스라엘 제품 보이콧 있지 않습니까? 보이콧 이스라엘을 하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우디가 들어주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란이 사우디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로서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마스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중동끼리 뭉치자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련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싸움 없는 중동을 만들어 가려고 있죠. 지금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거는 싸움 없는 중동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으로만 국한되어 있죠. 이게 더 넓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사우디라든지 UAE나 쿠웨이트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사우디로서는 이제 국가 발전 끝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중동에서는 끊임없는 이게 씨앗으로 위험한 씨앗으로 남아서 불꽃을 언제든지 튈 수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해법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로 남아 있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지금 태도를 두고 많은 그 아랍 국가들에서 아랍인들이 사우디 뭐 하냐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땐 사우디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사우디는 지금 하마스 편을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난 하마스 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심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사우디가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어정쩡한 상황이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언론적으로 계속 팔레스타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과제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석유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요. 올해 중동 정세는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 늘 하는 건데요. 올해 중동 정세 어떤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두 개 전쟁 중에서 한 개라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고 하마스 전쟁도 끝나야 되고 하마스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확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이 확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리고 대선 기간이 겹쳐 있어서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미국과 이란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확전이 있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해상훈련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3월 달에. 네. 그래서 이쪽 주변의 긴장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란과 싸움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란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전 세계가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한 편이 되고 미국과 싸우는 그러한 그림자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서방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아랍 나토는 이란과 한판 붙을 수 있고 그리고 동나토 어디겠습니까? 한국,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의 대만에서 한판 붙을 수도 있다. 이 그림을 그려놓은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이란 싱크탱크에서 나온 건데 그 그림에서 뭐 맞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그 그림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세가 보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러시아, 중국, 이란이 같이 해상 훈련하는 거는 그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적어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맞고 이란이 오랫동안 2020년 적어도 2020년부터 이란이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는 아랍 지역이 뭉쳐서 이란과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아랍한 나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을 봤을 때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한편이 돼서 이란과 부딪힐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주의해 왔고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나토는 러시아 그다음에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이런 식으로 미국이 싸움을 확전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필수 불가결한 연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에 대항해서는 세 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그러한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저는 무하마드 빈 살만이 이쪽 지역에 해빙 무드로 갔다고 봐요. 예, 근데 이 해빙 무드가 잘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이제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대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못 끼우면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삐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맺어서 화해는 했지만 이게 둘이 뭐 조약을 맺어서 뭐 불가침 조약을 하거나 평화 조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둘이 맺은 거는 외교 관계를 복원한 거고 대사를 서로 교환한 거지 이거를 항구적인 평화화해서 무슨 조약을 맺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장은 놓치지 말아야겠죠.